안녕하세요. 우리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요동군, 낙랑군, 요동군과 요소군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동군은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요동하면은 우리의 고구려와 화족의 경계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계가 된다는 것은 서로 넘어가기 힘든 부분, 강이나 산맥으로 있어서 그 경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요동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낙랑군이 있습니다.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이 있고 대방군 남쪽에 백제가 있습니다. 백제의 동쪽에는 신라가 있습니다. 그 신라 이렇게 따진다면 낙랑군의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고 이 우리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지리적으로 그 지리적 위치를 찾기 위한 그곳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요동군. 요동군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각자 위치를 다르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대동시 남쪽에는 큰 바다가 있었고 대동시 북쪽으로 요하강이 흐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요하강이 흐르고 이 부분을 요동군 그리고 서쪽을 요서군이라고 설명을 했었고 동쪽을 낙랑군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태행산맥을 요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태행산맥은 그 하북성과 산서성의 그 엄청난 이 산맥으로 인해서 그 뭐라 그럴까 그 많은 군사들이 이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수만 명의 군사들이나 뭐 수천의 군사들도 이동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높은 산맥으로 인해서 군대가 이동하기 매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협곡 같은 곳에다가 그 관문을 하나 설치하게 된다면 그 방어적으로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요양이 있습니다. 요양. 노란 글씨로 제가 요양이라고 적어놨고 그 아래는 요성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요양을 확대해서 보시면 지금 현재 그 지명이 나타납니다. 요양진이라고 나타납니다. 요양진. 이곳이 지금 현재 요양진입니다. 간자체이기 때문에 그 번자체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요 번자체 요 간자체 요입니다. 양도 마찬가지로 간자체 양 번자체 양입니다. 그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양에서 만나는 강이 있습니다. 이 북쪽에서 아래로 흐르는 강이 하나 있고 그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오원군을 검색을 해서 그대로 보시면 오원군 한서지리지입니다. 한서지리지 번역을 누르고 글씨를 약간 크게 한 다음에 요양 검색을 해보시면 요양현 요동군입니다. 요양현 대량수가 서남으로 흐르다가 요양현에 이르러 요수로 들어간다. 왕망은 요음이라고 하였다. 그 대량수라는 강이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요양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지만 살짝 서남쪽이긴 합니다.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요양현에 들어간다. 그러면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는 이 강은 요수가 되겠습니다. 요수라고 표시를 하고 그리고 요 성을 보시겠습니다. 요성에도 이쪽 지명이
요성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성향 그 지명입니다. 서요성촌이라고도 있고 동요성천이라고도 있습니다. 그 요성향입니다. 이쪽 지명이. 그 요성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요성이라는 지명이 있을까? 한서 지리제에는 없습니다. 월요성 중국 한국고대사료 집성 중국편을 보시면 몇 가지가 나옵니다. 12개의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 요성주, 신성주 등등이 나오고 당서, 요성주, 요성주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요성주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요성망월 지도를 보시면 요수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대요수가 흘러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서쪽이 요소군이라고 했는데 요소군은 거의 대부분 화족들이 썼던 곳입니다. 요소군은 수양산이 있는 곳입니다. 수양산, 고죽국 안에 수양산이 존재하고 수양산 백이화 숙제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 그 산입니다. 그래서 요소군에는 수양산이 꼭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산은 수양산입니다. 수양산 검색을 보겠습니다. 수양산 검색란에 검색을 하면 짠 하고 수양산이 나옵니다. 수양산이라고 영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수양산은 상당히 그 대륙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산입니다. 왜 수양산은 많이 있을까? 머리 숫자에 볕 양자인데 으뜸으로 좋은 땅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양산 감속성에는 있고 섬서성에도 수양산이 있습니다. 북망산 낙양에도 수양산이 있고 원청시 이쪽에도 백이화 숙제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묘 아래에는 수양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기차역. 그리고 여기 이쪽 부분 진성시에도 수양산, 그리고 산동성에도 수양산이 있고 하북성 당산시에도 수양산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갈석산도 있고 이쪽을 요서군이라고 우기고 싶어서 이쪽에다가 많은 지명을 옮겨 놓았습니다. 이쪽을 요서군, 그리고 평주, 어양, 상곡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양산에는 요서군이 있고 그러면 요수와 대요수 이 사이에는 그 요동군이 있습니다. 요소군에서 요동군을 통해서 요하강을 건너서 고구려를 많이 공격해 옵니다. 화족들,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그들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요하강을 건너서 많이 공격해 옵니다. 태행산맥을 보시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기 쪽에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협곡으로 통해서 이렇게 넘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들 마찬가지로 다 협곡으로 통해서 넘어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다 협곡이고 낮은 고개도 있긴 하지만 다 산이긴 합니다. 이쪽에가 가장 낮은 산맥 넘어가는 고개가 있지만 이쪽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관문 하나만 딱 설치하면
상당히 방어하기 수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행산맥을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은 이쪽 태원시에서 넘어올 수 있는 이 공간, 이 석가장으로, 태원에서 석가장으로 넘어올 수 있는 이 공간을 잘만 넘어오면 넘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이쪽 부분도 이 계곡을 따라서 넘어와야 하지만 넘어올 수 있는 그 구간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등등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 구간은 협곡이 너무 깊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좀 있지만 위쪽 부분으로도 넘어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쉽게는 넘어오지 못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서군에서 이 한단시까지 넘어올 수 있는 이 구간을 가까이에서 보면은 상당히 넘어갈 수 있는 이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쪽으로 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이 사이사이 계곡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산도 있지만 산이 그렇게 많이 높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대군이 이동하는데 큰 장애는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서 평야지대가 나오고 쭉 넘어가서 또 낮은 산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협곡이 있지만 협곡이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대군이 이동하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요수를 건너서 평야지대를 지난 다음 쭉 가시면 하북성 평야지대가 나옵니다. 한단시 있는 데까지 진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나라나 수나라에서 대군을 이끌고 공격할 때 배를 타고 황하강으로 해서 이 바다라고 사서에는 나오는데 황하강을 배를 타고 건너서 바다로 해서 평양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요하강을 건너서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으로 가는 방법, 이 두 방법과 부역길, 부여국을 통해서 가는 길, 그 다음에 등등 여러 군데로 가서 가는 길을 갖다가 나누어서 고구려를 공격했다고 보입니다. 여기 압문강 있는 데서 이 석가장시 여기 흐르는 강을 압록강으로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압록강, 청수, 나벨, 장수, 수역, 이 강 이름을 제가 갑자기 까먹어서 호타, 이 호타를 압록강으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태행산맥을 넘어서 태원 쪽에서 석가장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물론 쉽게 넘어가기는 힘들지만 넘어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요하강을 건너서 넘어오는 방법, 요하강 쪽으로는 더 태원시에서 석가장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보다는 상당히 수월하게 넘어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야지대가 많고 낮은 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군대가 넘어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자, 이 요수라고 표시된 부분을 요동군이라고 지금까지 설명을 했고, 수양산이 있는 부분을 요서군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요의 기준, 그리고 베이징, 북경을 평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양, 낙랑군을 고구려가 312년도에 접수를 하는데 그 전부터 평양은 고구려 땅이었습니다.
이 사서의 내용을 보시면 낙랑군을 차지하기 이전부터 평양에 뭐 주민들을 이동시키고 하는 부분이 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양은 그 312년 이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평양은 고구려 땅이었다. 그 위쪽 부분은 다 고구려 땅이었고 이 아래쪽에 있는 낙랑군, 그 보정시 중심으로 해서 낙랑군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압록강의 북쪽을 낙랑군, 그리고 이 동남쪽을 신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라, 고구려와 신라는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여기 요양은 요주, 당나라에서 요주를 설치했다는 그 지역. 자, 이 지역 중세시대 때 그려진 지도에서 이 요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잘 보시면 태원, 요양, 그 다음에 안양입니다. 안양. 그 중세시대 때 그려진 고지도, 대천강려지도, 그 책보고님께서 공유해 주신 대천강려지도입니다. 여기 이쪽 부분이 산서성, 하북성, 순천부가 북정입니다. 제남, 태산이 있고 산동반도, 밑에가 하남성. 자, 태원을 보시겠습니다. 태원, 동남쪽에 요주, 동남쪽에 안양이 있습니다. 구글 지도를 보시면 태원, 동남쪽에 요양, 동남쪽에 안양. 그럼 요양은 요주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족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도 마찬가지로 책보고님께서 공유해 주신 지도입니다. 태원, 요, 이 나옵니다. 안양이라는 글자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태원, 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태행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족도입니다. 우족도. 그리고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 마찬가지로 산동반도, 산서성, 이쪽 섬서성이고 아래쪽을 하남성, 이쪽을 하북성, 순천이 북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태원이 없습니다. 요주가 있습니다. 요주가 있고 선주, 그 다음에 영주, 그 다음에 삭주가 있습니다. 영주, 삭주. 여기 요주가 있습니다. 요주. 자, 삭주 아래 영주가 있다고 나옵니다. 영주 옆에 선주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 삭주의 남쪽과 선주 부분의 서쪽은 영주였다. 고구려의 서쪽은 어디까지였나 라는 지명이 사서의 내용을 보시면 고구려는 요동, 요서를 넘어 영주까지 이르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서를 넘어 영주까지. 요동, 요서, 영주까지. 태원은 마찬가지로 고구려 땅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쪽까지 다 고구려 땅이었다. 낙랑군. 석가장 북쪽으로 낙랑군, 그 다음에 아래쪽에 대방군 남쪽으로 백제가 있다고 합니다. 백제, 그 다음에 동쪽에 신라. 백제가 요서를 공략했다. 요서군을 공략했다. 요서군. 백제와 요서군은 거의 붙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백제가 요서군을 공격했다. 여기 지명을 보시면 백제만 쓰는 물수면이 붙어 있는 제자입니다.
제수 써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재원시 있습니다. 재원시, 제수, 지명입니다. 백제만 사용하는 제자입니다. 그리고 제녕시 마찬가지로 백제의 제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제남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의 제나라, 그 제나라는 엄습갈 제자를 쓰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무수변이 있는 제는 건널 제자입니다. 백제할 때 제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이 다 백제가 아니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을 가집니다. 태산의 남쪽, 북쪽, 그 다음에 서쪽 다 낙양, 북망산 있는 데까지가 다 백제가 아니었을까? 헛젖이 하택시입니다. 하택시를 보시면 큰 해자가 있습니다. 큰 해자. 해자의 그 외곽 그 거리는 14km 정도 나옵니다. 그 14km 나옵니다. 14km. 외곽 해자, 그 다음 내각 해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6km) 나옵니다. 6km. 하택시를 보시면, 이 정도의 크기의 성을 보시면 어떠한 큰 나라의 수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택시는 어떤 나라의 수도가 아니었다라고 나옵니다. 아주 옛날 춘추 전국시대 이전의 조나라, 그때 조나라의 수도였다고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옛날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해자가 남아 있었을까? 이거를 이 하나의 국가의 수도가 아니었는데 이곳을 계속 수리하면서 계속 사용했을까?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백제의 부여성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여성. 우리 사비성이 있습니다. 백제에는 사비성이 있고 부여성이 있고 비리성이 있는데, 그 사비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사비성으로 천도를 해서 사비성에 있다가 사비성이 너무 작아서 부여성으로 온다는 그 사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 후반에는 사비성과 부여성이 왔다 갔다 했지만 거의 대부분 부여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여성이라고 하택시, 이 서쪽에 보시면 동명현이라고 있습니다. 동명도독부. 백제가 신라와 당나라한테 멸망하고 난 후에 당나라에서 백제의 동명도독부를 설치했다고 나옵니다. 그 도독부는 어디다 설치해야 되나? 하나의 국가의 중심이 되는 곳, 그러니까 뭐 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른 남쪽의 큰 도시들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도독부를 설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여의 옆에다가 동명도독부를 설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낙랑군 아래에 백제가 있어야 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신라가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쪽에가 태행산맥이 기준으로 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요라는 이 한자는 거의 지명에만 사용합니다. 지명에만. 멀요를 사용하는 이 한자인데 지금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 한자이기 때문에
어디에도 이 지명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륙에도 요에 대한 지명을 찾아보면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산서성, 이 태행산맥 요 부분과 요양, 그 다음에 요성, 그 다음에 지금 그 요양시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요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요하강이 있으니까 그 요라는 지명을 옮김으로써 이쪽에다가 지명을 다 옮긴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동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요양시가 있고 등등 요에 대한 지명이 이쪽으로 다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옮기지 못하고 남아있는 이 지명들을 이 지명들이 옛날에 여기가 요였다, 여기가 요동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구려는 많은 요동성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찾고 싶은데 솔직히 지명으로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찾아봐야 할 것이고 그 전쟁 그 루트 이 그 화족들이 공격해오는 그 루트를 보시면 이 태행산맥을 넘어서 요하강을 건너서 이 고구려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반도 위쪽 야오닝성 쪽에 요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산악 지역인 이 지역을 이 먼 곳에서 와갖고 공격을 한다. 이 산악 지역에 뭘 먹을 게 있다고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요동성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현도군, 제3의 현도군을 이 부분으로 얘기하고 제1의 현도군을 개마공원으로 얘기합니다. 말이 안 맞습니다. 한서 시리즈, 아까 보였듯이 한서 시리즈를 보시면 현도군, 나와라 현도군에 압록강이 흐릅니다. 압록강. 마자수는 압록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자수는 압록강이다. 이 서북쪽에서 염난수로 들어가고 서남쪽으로서 안평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서계마현에 있다. 서계마현이 있는 거고 마자수는 현도군에서 흐르는 강입니다. 이 압록강은 현도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록강은 현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3의 현도 이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여기가 현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너무 산악 지역이고 살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누가 와서 현도군을 설치했다?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는 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